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어이즈 앵커 대신 제가 진행합니다.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자, 오늘 반가운 얼굴과 함께하고 있는 후반부. 오늘 박 앵커께서 상승의 기운을 가져와 주시길 바라면서 네. 일단 뉴욕장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복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어제 정말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 선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낸 이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죠. 3대 지수 모두 0.3%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 이 M7의 7개 종목 가운데 5개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5개 종목들이 하락으로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 테슬라까지 1%대 밀려난 점 시장에는 부담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촉발했던 재료는 바로 개장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11월 PPI가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매 물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11월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10월에 보여졌던 0.3%보다 조금 더 높아진 수준을 가리켰습니다. 특히나 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주범은 식품 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1%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식품은 모든 사람이 다 구매를 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딱 이 PPI가 발표됐던 시점을 기점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장중에 4.3%를 터치하는 순간 시장은 하락세를 조금 더 키워나가는 움직임. 거기다가 간밤에 유럽 ECB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 B컷 가능성을 좀 배제시키면서 생각보다는 덜 비둘기파적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나오는 것 역시도 시장에 부담을 가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어제 오래간만에 좀 시원하게 올라준 이후에 간밤에는 1%대 밀렸습니다. 중국으로의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 이러한 게시글이 소셜미디어에 좀 올라왔었는데 이 의혹을 부인했고요. 어도비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밴드를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향에 14%의 급락세, 마지막으로 워너브로 디스커버리스 방송 그리고 영화 및 스트리밍 사업 부문을 분사하겠다, 구조조정 단행에 대한 소식을 알리면서 15%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사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낙관론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에는 약세론들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티펠이 좀 특이하게 내년 중반까지 S&P 500 지수가 5천 중반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했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들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연준이 금리를 딱 2번밖에 내리지 못해 줄 것이고 그것이 증시로의 유동성을 제한할 거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역시도 좀 신중한 입증을 보이는데요. 통상 증시가 지금처럼 2년 연속 20% 오른 경우에는 이듬해 하반기에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S&P 500이 내년 중반에 7,000포인트를 찍고 연말에 6,600까지 밀려날 거라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강세론자의 입에서 이런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정의 목소리도 우리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들고 왔습니다.
자, 삼성과 구글 소식 들고 왔습니다. XR 헤드셋이 내년도에 출시된다라는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인데요. 삼성과 협력을 해서 개발한 XR 헤드셋이 되겠죠. 정확히 보면은 삼성의 하드웨어에 구글의 운영체제, 거기에 퀄컴의 칩이 탑재된 제품이 되는 건데요.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올해 2월에 출시가 됐었고, 가격은 너무 비싼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인기몰이를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퀘스트, 얘네들을 뚫고 조금 더 확실한 승기를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국내 관련주로는 기기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 테마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선익 시스템과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등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꼽히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롯데 이노베이트, 4x4 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국내 밸류체인에 걸쳐 있는 종목들 오늘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 업앤다운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주들이 좀 많았는데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이 바클레이즈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지금 우리가 가격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자 3.7% 동반 하락했다는 점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테마 내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제나테크. 드론을 조금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발표와 함께 주가는 28%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엑스게이트 등의 양자 테마주들 일부 좋은 시세를 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연속성을 띠기에는 미국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양자 관련주들이 크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점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네, 미국과 국내 흐름 속에서 조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 장에 적용하기엔 너무나 억울하죠. 올해 우리는 글로벌 어떤 국가보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오늘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장이었었는데 월요일에 급락을 막고 화, 수, 목 분위기는 그래도 회복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의 88%가 급락했고, 오른 것 중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찾기가 어려웠던 정말 처참했던 하루를 맞이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이었던 화요일 역대 최다 종목의 상승과 금투세 폐지 이슈, 중국의 부양에 대한 의지 등을 확인하면서 우리 장은 그래도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사실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선물옵션 만기일 역시 대형주로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면서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었고요. 물론 대형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은 일부 되돌림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조금 줄여나가는 한 주였고요. 중요한 분수령은 내일 있을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되겠습니다. 어제장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소화 과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의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한 주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금융당국, 외환당국의 개입이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통과 이슈 등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혹은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쪽에서 지수 방어를 해주겠구나. 그리고 외국인도 여기서 더 강하게 삼성전자와 지수를 누르진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상승의 요소 중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거죠. 많이 빠졌다. ADR 기준, PBR 기준, PER 기준 우리는 낙폭 과대였습니다. 이것에 올라갈 반등의 요소가 없었는데 너무나 많이 빠진 것과 이런 내용 등이 맞물려서 일단은 이번 주 회복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개인의 패닉셀이
꽤 강하게 진행되고 나서 신용 물량도 정리가 되고 수급이 가벼워지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장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치고 나갔고 IT 서비스가 떨어졌는데 IT 서비스의 하락은 최근에 강했던 네이버가 4% 빠진 점 그리고 카카오 등이 하락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올랐던 것은 이쪽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의 급등, 어제 코스피 상승분의 다수를 이 세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섹터별 개별 모멘텀도 있었으나 선물 옵션 만기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도 했죠. 자, 미국에서 이날은 반도체가 상승했고 테슬라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노스볼트사 파산으로 미국 내 한국 업체들 점유율이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죠. 또 일각에서는 IRA나 AMPC 보조금 쉽게 축소 못할 거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한국 업체들 단기간 영향 없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주요 섹터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어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편입 편출 종목들도 명확하게 편입 편출의 시세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참 어제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됐었네요. 자, 주요 섹터 전반이 어제 올랐고 그 외에서도 기회들이 꽤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반도체는 저가 매수세 그리고 보조금이 마이크론 확정이 됐으니 삼성과 하이닉스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고요. 12월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상 반도체 수출이 좀 개선된 것도 희망을 지폈습니다. 무엇보다 AI에 대한 심리가 계속 남아있고요. 2차 전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의 소식으로 올랐고요. 바이오는 알보리팹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대표 주도주 외에 다른 쪽에서도 온기 확산이 있었다. 줄기세포주, 비만 치료제가 어제 유독 강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주요 섹터가 일단은 지켜줬고요. 강하게 무언가가 치고 나간 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자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 섹터에서도 빠른 순환이 있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주목받는 것은 신기술 쪽, 빅테크에서 계속 소식을 전한다는 모멘텀도 있고요. 연초에 CES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따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3거래를 굉장히 뜨거웠죠. 구글의 윌로우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 그동안 미국의 양자 컴퓨팅이 갈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상승을 엑스게이트가 연일 상한가 가면서 반응을 해줬고요. HVM이나 이런 다른 종목으로도 양자의 온기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기준 미국에서는 알파벳, 리게티 최근에 양자로 힘받았던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은 열어둬야 될 겁니다. 자, 꿈의 컴퓨터 양자와 꿈의 기판인 유리기판 어제 같이 올라줬고요. K특산품 쪽으로 본다면 이들 종목군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가웠던 건 이 수주산업이죠.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이요. 이런 전국 불안 이슈 속에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주가 안 될 거야 라는 이슈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단기간 방산주의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은 오히려 방산 대형주를 담아갔고요. 방위산업주들 이들 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방한과 중국 모멘텀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콘텐츠, 게임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이 어제 올라서기도 했네요. 이 정도로 어제장에 대한 내용 갈무리 짓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을 살펴본다면 최근에 바이오는 이미 단기간에 살짝 충격이 있었죠. 정책 불확실성 혹은 연말 양도세 회피매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 이쪽에서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당연히 실적 기술 R&D 측면에서 그리고 방향이 불변하다라는 점, 금리도 둔화돼도 내려갈 거고 GLP-1이나 각종 기술 개발도 노이즈가 있더라도 어차피 진행되고 확장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바이오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보리팹 등의 종목들도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키움증권에서는 세핑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분야도 관심을 두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쏠림이 있었고 알보리팹에 쏠려 있는 사이에 다른 쪽 소외주는 수급이 비어 있었는데 이쪽으로도 최근엔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이 오르고 최근에 흔들릴 때 메디포스트는 연간 내내 내리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소외된 쪽에서도 그래도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소외된 종목군들 중에 힘을 내고 있는 쪽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소외됐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반기에 변동을 꽤 겪었었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나 포트 확장은 계속 될 거라는 이슈가 뉴스 측면에서 모였고요. 어제장 펩트론 강했고 12월 들어 상승률도 30%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단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첨생법이죠. 2025년 2월에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개발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의 법안이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해 목말라 있습니다. 꿈의 기판, 꿈의 배터리, 꿈의 컴퓨터, 이제는 꿈의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그동안 치료하기 어려웠었던 희귀병, 난치병 등을 치료해 나가는 꿈이 있고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큐로셀 혹은 셀 들어가는 종목들, 파미셀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파미셀은 최근에 오른 이유가 두산 쪽으로 CCL 소재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했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에서, 바이오에서 한 구석을 좀 내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최근 들어 줄기세포 관련한 뉴스도 꽤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에서 애플이 빅테크 종목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0.6% 오르면서 굳건했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셨던 구글과 삼성의 XR기기 협력 관련 소식도 그렇고요. 이제 결국 시장은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접목시킨 새로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AI 적용의 시대에서 이렇게 순차적인 관심이 돌고 돌다가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등에 혹은 자동차에 AI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쓴다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온디바이스 AI의 마지막 대중화는 결국에는 애플이 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 많이 갖고 있죠. 웨드부시에서 내년도 테크 섹터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거기에도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총 4조 달러 애플이 문 열고 갈 것이다. 그리고 아이폰의 슈퍼사이클, 애플이 인텔리전스 AI로 인해서 문 열 것이다 라는 얘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웨드부시는 기존에도 애플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유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도 있겠지만 애플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둘 법한 상황이라는 점, 애플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은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부양책을 요즘에 많이 쓰죠. 특히나 내수에 초점을 맞춰서요. 이구환신 스마트폰 보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 사실 중국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이게 조금 회복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고요. 무엇보다 낙폭 과대입니다. 애플 관련한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조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의미를 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BH, 덕산네오룩스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서버 쪽에 MLCC 그리고 FC, BGA, 애플 쪽 이런 모멘텀 등을 계속 갖고 가는데도 참 눌려 있죠. 어떨지 이들 종목에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단기간에 3일 연속해서 강하게 올랐고 내일 있을 일정 때문에 시장은 조금 관망세가 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만기일 영향 일부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주요 섹터, 미국 반도체가 내리긴 했으나 이게 국내까지 확장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굳건히 알테오젠이나 삼바 등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가 중요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간 매출이 역대 최대가 될 거다라는 긍정의 시각도 나오고요. 시간 외에서도 개별주 뉴스 등은 많았습니다. 비보전제약 시간 외에 상한가 가기도 했죠.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일 것이고요. 테마단에서는 트럼프 인터뷰 이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포기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겠다. 북한 좀 개입하면서 복잡해지긴 했는데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라는 얘기 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자금으로 재건이나 이런 경협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2025년도에 대한 한국 증시 키워드 삼성증권에서 낸 주요 산업인데요.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개장 이후에 추가적인 얘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브리핑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